It's Charlie's World. 자,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의 둔화다. 일본 88년부터 92년도에는 4.1%였어요. 근데 2008년부터 2012년도에는 1%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2019년도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얘네는 거의 0%예요. 얘는 끝났어요. 일본.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네한테 지진까지 만약에 터져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얘네를 시켜서 뭔가 일을 시키면 여기서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중국을 키워주려고 지금 할까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게 중국에 의해서 지금 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의해서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국은 90년대에 9.2%, 근데 2030년에는 마이너스 0.3%야. 한국도 고령화 추세로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 근데 이 도표대로 말하면 여기 통일이라는 게 빠졌어. 자,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남북한의 인구가 합산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럼 그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을 몰라.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제가 봤을 땐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보면 이 그래프는 한국은 분명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PER 비교, 이거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쭉 올라가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신흥국도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요 지역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여기 나와 있죠. 일본 제외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제일 오른쪽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은 지금 보시면은 EPS 증가율이 S&P 500 지수가 23.2에서 10.3으로 전망치가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어. 일본도 떨어졌어. 근데 중국은 오히려 7.4에서 12.9로 올랐어. 그리고 인디아는 5.6에서 11.2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브라질 6.6에서 18%로 올랐어요.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세요.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 있죠. 지금 보면 남미 그냥 계속 못 살았어. 중국의 어떤 뒷골목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개발을 해야 돼. 재건축을 해야 돼. 재개발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광경을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광경은 흔하게 우리가 신흥국이나 약간 그런 나라 가서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개발할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걸 개발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고 여기다 돈을 넣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사람도 인구수도 많아. 거기다가 미국이란 나라보다. 그리고 평균 연령도 더 어려. 거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친중이 아니에요. 저는 경제적인 논리에 팩트를 근거로 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갖고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던 거고. 그래, 자, 제가 말씀드렸던 G7 국가들이 여기 있어요. 저메니부터 영국에, 미국에, 이탈리아, 재팬, 캐나다 여기 있어요. 이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의 인구 추세 지금 보시면, 그리고 경제개발 규모, 그리고 현재 도시화가 다 끝난 상태. 이 나라들이 패권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G8이 러시아까지 포함돼.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는 신흥국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려면 G7이 아니라 G20가 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G7을 해체해서 거기다가 G20에 있는 나라를 걷다 놓고 G10을 만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림은. 그 G20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 그리고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가 있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G7이 했던 거를 스프레드에서 다극체제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서서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는 G7에서 G20로 중요성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중국의 1대1로야. 왜? 중국을 키워야 되거든. 미국에 머물러 있던 자금, 유럽에 머물러 있던 자금을 어딘가로 보내야 돼. 근데 거기에 보내서 역동성을 주고 개발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한 경제, 거대한 땅덩어리가 중국이라는 거죠. 인도도 있긴 해. 근데 인도는 차후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고속철도를 뭐 쭉 해가지고 러시아를 거쳐서 뭐 횡단을 해. 이게 실크로드 뭐 경제 뭐 어쩌저쩌고 하고. 근데 이걸 보시면은 거의 유럽까지 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유럽의 IMF 통화바스켓, SDR 통화바스켓에 있는 6대, 5대 통화가 있어.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씩 다 있어. 지금 보면. 브렉시트 때문에 유로화에 문제가 생기고 영국에 파운드에 문제가 생겨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통화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에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통화의 바스켓을 와해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암호화폐 기반의 그런 경제, 5G 사회, 거기서 국경과 국경을 초단위 사회로 넘나드는 통화가 필요해. 뭔가가 필요해. 그게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게 UN인 거고 IMF라는 거죠. 결론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한국. 자, 한국이 분단됐을 때 보시면은 그게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의지로서 분단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것도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의 반을 쪼개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확히 중간에 반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면에서. 근데 이번에 통일을 시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힘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허락에 의해서, 김정은의 개방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는 어떤 그 이익 집단, 그 보이지 않는 세력, 시진핑의 보이지 않는 세력, 뒤에 있는 그 세력, 러시아, 푸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가 결국에는 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김정은의 의지는 절대 아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방사포를 쐈네, 미사일체를 쐈네. 그거 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혹시? 우리는 뉴스로 보잖아요. 그 뉴스를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나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이들은,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위기를 조장해.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도 타결이 되진 않겠지만 회담 전에 뭔가 위기를 조장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생뚱맞게 25% 무역 관세를 갑자기 때린다. 갑자기 김정은이 방사체 미사일포를 발사를 했다. 그래서 갑자기 전쟁 위협이 사람들은 그런 뉴스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면 그거 보고 우왕좌왕해요. 야, 무슨 통일이 돼. 그럴 줄 알았어. 응? 김정은 뒤통수 치는구나. 문재인 망했어. 쓸데없는 짓 했구나. 이런 얘기가 많아. 댓글 보면 과관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결론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결국엔 쇼죠, 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나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야. 관세 25% 때려. 야, 김정은하고 이렇게 들어. 야, 거기 핵무기를 보내. 스텔스기를 보내서 김정은 암살해. 자, 그렇게 됐나요, 실제로? 왜? 그림자 금융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지금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그림을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 결국엔 어디서 뽑아먹을까요? 뽑아먹을 데가 없는데 더 이상 거기밖에. 그럼 이들이 꼭두각시가 돼서 그런 그림의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와 있었는데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야, 정치를 사람들이 그래. 정치를 그따위로 해, 이따위로 해, 재선을 하겠어, 이렇게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통일이 만약에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르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 국가를 통일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미국 국민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추대받는 그런 인물로 되면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당선할 확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그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위기감, 이런 거를 조성을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뢰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엔. 왜?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재밌잖아요. 지금서부터 갑자기 긍정적인 것만 하다가 또 끝에 긍정적이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보면은 지지율도 막 쭉쭉 떨어져. 댓글에는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 북한에다가 그냥 계속 퍼주네, 쓸데없는 짓 했네,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별의 별리가 다 있어. 자, 문재인 정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이 완성돼서 통일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영상이 워낙 길어지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봐요. 왜? 그래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다. 푸틴이 장기 집권 체제다. 아베 총리 연임한다. 지금 장기 집권 체제다. 자,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내년에 연임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림에서 여러 가지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인물들이 시간을 계속해서 같이 보내면서 밀담을 하고 회담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당선을 반드시 할 거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뭐 어쩌저쩌고 하긴 하지만 안 좋게 몰아가고 끌고 가고 하다가 갑자기 클라이막스 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경제를 뭐 살리고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가 어쩌느니 막 이런 한동안의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를 하고 트럼프를 외치겠죠. 트럼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코인으로 이제 다시 마지막 결론을 지면, 히어로즈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근데 히어로즈라는 미드에 여기서 보시면은 각양각색의 지금 보시면은 8명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는데 다 각기 다른 능력치가 있어요. 보통 일반인도 있지만 다 틀려. 누구는 투시력이 있고,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뭐 광선을 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존재가 있어요. 히어로즈에서 악역의 명사. 이 사람이 악역의 대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사일러예요. 근데 이 사일러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초능력 능력을 자기 몸에 흡수할 수가 있어요. 흡수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본인이 발휘를 해. 다른 어떤 그 초능력자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 특기가 한 가지야. 근데 이 사일러는 다 흡수를 해. 8가지면 8가지. 그러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사일러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무기가. 자, 근데 코인 시장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보시면은 10개나 되는 코인들이 있어. 10개나 되는 코인들이 있어. 근데 이 코인들이 보면은 제각기 성능도 틀리고, 뭐 어떤 건 캐시로서, 어떤 거는 뭐 플랫폼 코인으로서, 어떤 거는 은행하고 연결된 뭐 엑스라피드, 뭐 엑스커런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또 합리적으로 또 연결이 돼. 어떤 거는 익명성하고 관련된 거, 어떤 거는 또 저장성하고 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코인들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게 등장을 해요. 갑자기 코스모스, 텐더민트, 아톰 코인. 아톰 코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일러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러면 이 코스모스가 중간에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줘요.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 자,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연결돼 있는 장점만 가진 그 코인이 중간에 나오겠죠. 그죠? 그게 코스모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지금이 아니라 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초기를 지나서, 지금은 코인 시장이 활성화도 안 돼 있었고, 저는 초기라고 봐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초기를 지나서, 성장 단계를 지나서 절정, 성숙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코인들은 자기의 기능을 뺏기면서 사라지면서 하나의 단일화된 화폐로 점진적으로 전 세계를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런 나라로 결국에는 만들겠죠. 그리고 그 코인으로 인해서
달러라든가 유로와 엔화라든가 프랑이나 뭐 마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화들은 결국에는 흡수될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그런 중간 장치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단일 화폐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 막 남북 관계부터 해가지고 미중 무역 갈등도 보면 소설에서 갈등의 전개 과정의 위치는 갈등 정도를 뜻한다. 발단, 전개, 위기, 지금 위기, 위기 상황. 그래서 그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남북 통일이 안 될 것 같이 시간을 벌벌 끌어 결정 단계까지 가. 그러다가 갑자기 회담 약속이 잡혔다. 그러더니 매스컴에는 갑자기 김정은이 뭐 화해를 했네, 뭐 핵을 폐기했네, 그런 얘기가 나돌아.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것도 갑자기 훈훈한 기사가 돌아. 그러면서 단적으로는 결말이 또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계속 이 사이클, 메비우스의 띠같이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기사를 보고 놀아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코인은 또 제자리가 있어. 테더 사태 터지면 또 쭉 떨어져. 또 뭐 한 달 며칠 지나면 또 올라가 있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그들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스토리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납득하실 분도 있고 납득 못하실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 얘기가 된다고 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코인 투자 하시는데 신념이나 어떤 확실성을 가지시고 잘 살펴보시고 코인 투자를 시총 높은 코인 위주로 하시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밥 벌어먹기 힘든 사회에서, 초단위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그거에 관해서 확신해요. 지금까지 얘기가 되게 긴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It's Charlie's World.